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요새 실내에서 에어컨도 많이 사용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영상을 올린 지 벌써 한 15일이 넘는 것 같습니다. 시험도 끝났고 또 뭐 날씨도 덥고 이러다 보니까 영상을 또 제작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막 흐르네요. 그리고 또 약간 게을러지고 하기 싫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을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뭐를 올릴까 생각하는데 요즘 고등학생들 교과서 내신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문장으로 할까 그러다가 제가 어느 분하고 약속하기를 지금 Grammar Inside Level 2 능률 출판사입니다. 제 그 강의를 열심히 고맙게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 진짜 문법이 별로 어렵진 않은데 문법 어려워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뭐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영어가 쉽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생각에는 영문법은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어려워지냐 쉬워지냐 이런 뜻이 있는데요. 능력 출판사에다가 제가 전화로 문의하고 이 책을 유튜브로 강의를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고맙게도요. 근데 이 Grammar Inside는 다른 책들도 그렇지만 정말 정리가 굉장히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딱 일목요연하게 해놨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독학을 할 수 있는 책일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이 책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왕 강의를 하는 거 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이게 벌써 강의가요 6개가 있고 7개입니다. 이게 지금 8번째 강의인데 자 목차를 볼게요. 제가 목차를 제 나름대로 다시 조정을 했는데 저는 이게 이 Grammar Inside가요 총 보면 챕터로 13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7개 했으니까 거의 반인데 한 두세 개만 더 하고 이 그래머 인사이드 또는 문법 강의는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문법이라는 게 시험을 위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영문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읽기를 잘하기 위한 저는 이제 직독직해를 말합니다. 읽기를 위한 문법 이렇게 좀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후자 읽기를 위한 문법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이 13개의 챕터를 또 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하면 한 10챕터, 그냥 3챕터는 뭐 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하자. 왜냐면 영문법 강의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진짜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개 하고도 그만둘까 했었는데 한 3개만 더 하면 되는데 그래서 완성본을 만들어 보고 이 Grammar Inside Level 2와 또 3이 있는데 2개 적절히 섞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 반환점, 한 반 정도 이상 했지만 저는 여러 가지 동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로는 문장의 오형식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한 게 요 파트예요. 근데 요 시제가 이게 바로 동사구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3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이렇게 레벨 2에서는 문장의 오형식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동사들 이렇게 나왔는데 요 시제랑 여기에다 좀 초점을 맞춰 보세요. 이 수동태가 레벨 2에서는 굉장히 뒷부분에 있었는데 요게 이를테면 수동태가 10강인가 11강인데 이렇게 앞으로 당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시제, 조동사, 수동태 이게 동사구거든요. 그러니까 verb phrase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를
phrase 수동태를 뒤로 돌리는 게 아니라 어디처럼요? 레벨 2에서는 여기다가 해놨어요. 챕터 11에. 그런데 동사구에서 다루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제가 Grammar Inside 레벨 2와 3 중에서 2가 그래도 베이스로 놓고 강의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와 3에서 중복되는 부분 제외하고 또 2에 없는 파트를 가르치기 때문에 레벨 2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챕터 1하고 시제 이 파트, 동사 파트인데 여기 동사구 파트 2 하고요. 조동사도 이런 거 동사구 파트인데 이 파트는 아예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뭐 특별히 설명할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생략했고요. 그래서 제 강의, 이게 두 번째 강의고 세 번째 강의를 챕터 11인 수동태를 했습니다. 동사구에서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강의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수동태 1, 2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관계사 파트로 갔습니다. 이게요.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명사구에서 다뤄지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리고 접속사 했는데 부사절이라고 또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9를 하고 뭐 8을 치고 올라갈 거는데 내 8도 제가 강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또 그냥 어떻게 보면 수학 공식처럼 암기하면 될 수 있는 건데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거든요. 또 글에서도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챕터 7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시험에만 나오는 것이지 뭐 정확한 거 이렇게 뭐 one, anyone, someone 뭐 이런 것을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 또 oneself 그러니까 himself, herself 이것도 제가 강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치와 합법도 이거 요새 화법 같은 거 이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완전히 빼버렸고 이제 가정법만이 조금 왜냐면 이것도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생들 이미 이거 많이 익숙하니까 지금 이것도 좀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문법 강의만 하다 보니까 지쳐서 챕터 12도 빼면 이쪽 파트에서 다 빼고 여기 3 했죠. 수동태. 그리고 관계사를 네 번째 강의고 접속사를 다섯 번째 강의가 되고요. 물론 이제 수동태 1, 2니까 여섯 번째인 겁니다. 영상의 개수로는. 그 다음에 제가 분사를 했어요. 이것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곱 번째 강의가 돼요. 영상이. 그래서 이제 요 투부 정사랑 동명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강의 넘버 8 그리고 9개 그러니까 총 13개에서 4개를 빼고 9강만 하고 이 그래머 인사이드를 강의를 끝마치면서 제가 이제 문법 강의는 좀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부 정사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트 레벨 2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벨 3에서 투부 정사 좀 중복되지 않는 파트는 투부 정사 파트 2 해가지고 부정사를 두 파트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동명사도 역시 좀 두 파트로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배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0분이 지났는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입니다. 자,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또 뭐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이랬는데요. 이 동사가 품사에 전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는 다른 말로 좀 풀었으면요. 원래 명사는 아닌데 명사 뭐죠? desk, father, 뭐 glass 이런 건데 명사는 아닌데 명사처럼 쓰인 투부정사 이거를 좀 줄여서
명사적 용법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하는 기능 성분이 뭐죠?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어, 보어, 목적어의 자리를 알고 있으면 투부정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주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to keep 이만큼이 to keep만 따지면 요것만 보면은 to 부정사입니다. 그런데 to keep이 됐지만 여기서요. keep 다음에 목적어는 어떻게 돼요? a pet 있고 in an apartment 다 있죠. 딸린 식구가 있죠. 그래서 to keep은 to 부정사고 뒤에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to 부정사 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is로 받았죠. 그런데 주어로 쓰인 투부정사 길어질 경우는 얘를 긴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영어에서. 이런 것을 and weight 뒤쪽을 무겁게 하는 어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경향입니다. 텐던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주어가 기니까 바로 이렇게 역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안정적인 이렇게 삼각형으로 아니면 우리가 5분의 17은 보통 이렇게 전환도 하죠. 3과 5분의 2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를 긴 거를 이렇게 is 다음에 옮겨 놓으면 이 자리가 비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주어 동사 자리가 동사 앞자리인 주어 자리가 비면 안 되기 때문에 뭐를 넣는 겁니까? it을 자리를 채우려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가짜 주어, 가주어라고 하고 얘가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진주어의 형태로 쓴다.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보통이라 그랬어요. 항상 뒤로 넘기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뒤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it을 넣고 투부정사를 옮기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 구가 있어서 주어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역삼각형이 되니까 뒤로 옮겨서 안정적인 and weight의 텐던시를 지키려고 옮기고 나서 그 빈자리를 it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자, 주어 자리 됐죠? 여기 뭐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죠? 그래서 비동사 다음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주어를 보충해주는 자리죠. 그래서 주어 보호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 like 다음에 to bake가 목적어 자리잖아요. want 다음에도 투부정사 이렇게. 이제 동명사 파트에 가서 이제 다시 하게 되겠지만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 투부정사 말고 명사처럼 쓰이는 게 몇 개가 있다고 제 강의에서 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동명사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대조동사 즉 명사절이 마찬가지로 명사처럼 쓰여서 주어 자리에도 오고 보호 자리에도 오고 목적어 자리에도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to keep a pet 이렇게 안 해도 되고 keeping a pet 이래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my plan was to finish 안 하고 finishing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목적어 자리에서만 좀 까다로워요. 지금 목적어만 그러니까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고 또 투부정사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he wants being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want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enjoy라는 이 동사는 to be a baker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being이 돼야 됩니다. enjoy 다음에는 동명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 보호에서는
명사처럼 쓰이는 동명사, 투부정사가 가리지 않고 오지만 목적어에서는 까다로운 선택 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동명사 설명할 때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투부정사와 관련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왜 나왔냐면 여기 보세요. I've finished the work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tell me what to do 원래는 what I should do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I가 없어도 누가 해야 될지를 알거든요. Please tell me what should do 이래도 주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생략해도. 그래서 I를 뺐더니 should do 동사에 주어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이 should do의 원형이 should마저도 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to do 이렇게 해서 의문사 플러스 to do입니다. 그래서 보통 의문사 5개죠. 근데 여기에다가 why to 부정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외우듯이 여기 있는 5개를 외워주면 이런 애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해서 그 자리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있는 연습 문제 뭐 풀어보시도록 하고 투부정사 두 번째입니다. 형용사는 아닌데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원래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는데 투부정사가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는 못 옵니다. 그런데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마치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이럴 때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투부정사 여긴 구라고 썼네요. 투부정사 또는 투부정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B번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글에서도 많이 안 나올 뿐더러 또 고어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서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보지도 못했고요. 자 보세요.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project 끝나도 됩니다. 무슨 프로젝트예요? 끝내야 할 그래서 보통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언제까지요? By next week. 그리고 나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있죠. thing, one, body 이런 거를 대명사라 그러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부정대명사입니다.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정대명사는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을 경우 이런 애들은 anything, anyone, something 이런 거는 important anything 이렇게 안 하고 부정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여기다가 anything 하고 투부정사 이렇게 되는 건데 특약사항이 있어서 anything이나 anyone, someone 같은 부정대명사가 있을 때는 형용사를 여기에 두지 않고 부정대명사 뒤에 가니까 어순이 어떻게 돼요? 부정대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이게 뭐 중학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수식받는 명사가 투부정사 속에 이어지는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말고요. 이런 것도 거창하게 하지 말고 이거는 he needs a toy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he plays with a toy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쳤다고 보면 돼요. 그는 토이가 필요하다. 그는 그 토이 갖고 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he도 필요 없고 대신에 얘를 뭘로 넣어요? to play를 하고 여기에 앞에 있는 토이와 여기 있는 더 토이가 똑같으니까 이것만 없애고 with를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왜 여기에 장황한 설명을 뭐 저자는 이제 잘 설명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to 부정사 다음에 전치사 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a friend 친구인데 친구는 친구인데 to 뭐예요? talk with 함께 얘기할 친구. house는 house인데 어떻게 돼요? to live in. pen은 pen인데 어떤 pen이에요? to write with 가지고 쓸 pen.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 안 돼요. 많아야 10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유인물로 주시는 거 거기 한 7, 8개 정도만 외우면 이 부분 해결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닛 3입니다. 부사적 용법이라 그랬는데요. 이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뭐 영상을 뭐 막 이렇게 많이 올리는 입장이니까 그, 그 어디서 올렸는지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이거 보겠습니다. 이 그림도 제가 했었는데 이 중심에 중요해서 중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사가 들어갑니다. 부사는 누구를 수식하죠? 동사를 수식하고요. 자기 말고 다른 부사를 또 수식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예요. He runs. 아유, 이게 좀 강의를 짧게 하려니까 마음이 급해서 글자가 막 날아갑니다. 양해 바랍니다. He runs fast. 빠르게 달린다. 근데 여기에 뭐가요? 그저 그렇게 빠른 게 아니라 very fa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fast도 부사인데 very도 부사잖아요. 이럴 때 부사가 부사를 수식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수식하는 건 형용사.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하죠? 명사를 수식하고요. 부사는 또 뭐를 수식합니까?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luckily he passed the exam. 운 좋게도 이렇게 할 때 luckily 요게 바로 문장을 수식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도 수식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부사가 수식하는 게 접속사도 수식합니다. 그래서 부사가 중간에 이 중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다 도와주는 세컨더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 Grammar Inside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가 이 유닛 3 부사적 용법입니다. 너무 정리가 잘 됐어요. 정리가 제가 조금 한눈에 보게 하기 위해서 좀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A서부터 F까지 이 정도만 아세요. 그러면은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A서부터 F까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짜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I bought this toy 했습니다. To make 이러면 내 딸을 기쁘게 할 토이를 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애매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애매함을 줄이기 위해서 in order to make 또는 so as to make라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사적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문장 맨 끝에 올 때 이렇게 I bought this toy 이랬을 때 요 투부정사는 애매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 내 딸을 기쁘게 할 토이를 샀다 이런 것보다는 나는 샀다 이 토이를 내 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더 낫죠. 두 번째입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투부정사. 이게 많은 동사가 이렇게 쓰이지 않아요. 이거는 그 소녀는 자랐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grew up 이런 동사는 자랐다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가 됐다. 요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They played hard, 하고 only가 주로 나오고요. To lose the game. 그들은 플레이 열심히 했다. 벗이 없지만 하지만 결국 뭐하다. 요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I'm so happy. 만약에 여기에 이게 없다고 해보세요. 이해는 돼요. I'm so happy. 근데 듣는 사람이 궁금하죠. 너 왜 행복하니? 그러니까 행복한 이유를 나타내는 거야. 뭐 해서 I'm so happy 하다. To be back home safely.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거는 잘 나오진 않지만 보통 투부정사가 앞에 나오면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석돼요. 10중 8구.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있죠.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문장 끝에도 오지만 투부정사가 이렇게 오고 주로 컴마 있고 주어 동사 이렇게 될 때도 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10중 8구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문맥에 따라 전후 사정으로 봐서 이때는 여기 hear가 지각동사죠. 그래서 듣는다면 그가 뭐예요? 오시 목적어 보호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듣는다면 그가 말하는 것을 너는 믿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믿을 수 없다. 단지 3살이라는 것을. 말을 엄청 잘하나 보죠. 그래서 이때는 조건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를 이 레슨은 어렵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요? 주어, 동사, 주어보 있죠. 근데 뭐 하기에 어렵다는 거예요. 뭐 하기에. 이해하기에 어렵다.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she must 이때는 뭐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그녀는 뭐뭐 이미 틀림없답니다. She must be clever. 그녀는 똑똑함이 틀림없다. 역시 끝내도 돼요. 근데 뭐 하다니 똑똑하다고 판단을 내린 근거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To solve the problem 이렇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다 문장 끝에 왔어요. 2번하고 F에 보면 여기서 종교를 지어도 되는데 to understand, to solve the problem이 뒤에 붙었잖아요. 그런데 해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이런 때 부사적으로 쓰일 때 to 부정사가 해석되는 이해되는 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되고요. 그래서 뭐뭐하다 또는 하지만 결국 뭐뭐하다 이렇게도 해석돼요. 우리말은 다 다르잖아요. 해서, 하여, 또요. 뭐라면,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기에, 하다니 우리말은 어떻죠?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돈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는 투부정사 하나가 투부정사가 요 모습 하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 부정사 하나가 무려 1, 2, 3, 4, 5, 6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좌우 문맥을 살피지 않고는 올바르게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6가지의 기본적인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면 글을 읽을 때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끝냈다고 하는데요. 이 유닛 4는 뭐냐면 구문이라고 할까요? 공식입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 자 볼게요. 부정사의 행위의 주체. 그 to 부정사니까 요 동사에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주어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봅시다. The question was difficult 하고 여기에 만약에 for me가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어렵다, 답하기에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question이 answer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answer의 주어가 question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nswer 문제가 어려운데 누가 대답하기 어려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answer의 행위자를 써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바로 전치사 for를 쓰고 대명사가 온다면 뒤에 뭡니까? 목적격이 되죠. 그러니까 for me 이렇게 되는데 만약 사람이면 for John, for Mary, for 철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명사가 올 경우에만 목적격이 되고 왜요? 전치사 다음에는 대명사는 반드시 뭐가 오죠? 목적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치사 for를 쓴다는 걸 잘 알아놔야 되는데요. 꼭 오브가 아닙니다.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오브 목적격이 오는데요. 앞에 명사가, 형용사가, 즉, 주격 보호로 쓰인 거죠.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을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형용사 몇 개만 외워놓으십시오. 이런 거예요. 등 그랬지만 이 정도만 외워놔도 괜찮습니다. 이럴 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가 아니라 of를 쓴다는 겁니다. 여기 nice 있죠? 예, 그래서 it's very nice. 무척 친절하다. 네가 기억해 주니까 내 birthday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Grammar Insight 레벨 2의 마지막인데 구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중학생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제가 만든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긍정문일 때 볼게요. She is so 어디가 긍정문이냐면 요 파트가요. 주절이고 요 that 이하가 바로 뭐냐면 종속절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야 돼요. 제일 먼저 종속절이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She is so smart. 그녀는 너무 똑똑해서 she can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풀 수 있었다죠. 그러면 여기서 주절의 she와 종속절의 she가 똑같으니까 영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접속사 that은 주어와 동사를 이끌는 그런 기능을 했는데 she가 없어졌으면 that도 여전히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우리 아까 요 파트를 잠깐 볼게요. 여기였죠? What I should do 할 때 I가 없어지면 should do에 주어가 없으니까 should do를 뭘로 바꿔요? to do로 바꾸는 거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she가 없어지고 that도 없어지면 can solve에서 can solve가 주어가 없으니까 이것의 원형을 뭐라는 겁니까? to solve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부사인 enough to solve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식처럼 형용사 뭐요? enough 이렇게 to 부정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어떨 때요? 여기가 종속절이 긍정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로 하고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He is so young. 주절이죠? That he 뭐예요? 여기 부정문입니다. 너무 어려서 그는 학교에 갈 수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역시 이 he가 주절의 he와 종속절의 he가 똑같으니까 없앱니다. that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 so를 어떻게 바꾸냐면 to로 바꿔요. 부사. 그리고 여기 can't도 없어지고 뭘로 바꿉니까? go to를 to go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절이 부정이면은 공식입니다. to 형용사. 물론 형용사 말고 부사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to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도 경우에 따라서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도 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주의할 건 뭐냐? 주절의 주어 she와 종속절의 주어 I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속절의 부정문이냐 긍정문이냐 보니까 can't 부정문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죠? to를 써야겠구나. 그래서 she는 써주고 runs 쓰고 so를 어떻게 써요? to로 바꿨죠. fast 이게 뭐예요? 부사죠. 그리고 I를 없앤다면은 여기 I를 이렇게 없애면 to catch의 뭡니까? 주어가 she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다르니까 I를 없애지 않고 대신에 의미상 주어를 쓸 때 사용되는 전치사 for를 쓰고 목적격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that은 어떡하죠? 없애죠. 그리고 to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to 형용사 부사가 오고요. to 부정사인데 여기에 보면 의미상 주어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기에 catch her, so that 이어서 that에서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즉 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가 있고 can't catch 동사가 있고 her인 목적어가 와 있죠. 그런데 to 소위 말해서 용법 또는 구문으로 바꿀 때는 catch의 목적어가 여기다 쓰면 안 됩니다. 이 목적어가 뭐죠? 주절의 주어일 경우, 주절의 주어, 즉 she하고 동일인일 경우에는 to 부정사의 목적어를 쓰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바로 킬러 문제죠. 자, 제가 이 교재로 그래도 설명을 하기로 했으니까 구문 이 교재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공식입니다. to 형용사 부사, to 부정사. 너무 뭐뭐해서 할 수 없다.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요?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can't 동사원형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했었죠. so that이 to로 바뀌는 걸로 했는데 이 교재에서는 run은 너무했다. to는 뭘로 that절을 뭘로 한다고요? 부정으로 한다. 자,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래서 to full은 뭘로 했어요? to를 so로 하고 full은 그냥 쓰고 어떻게 했습니까? to it 대신에 that을 쓰고 he 주어 쓰고 과거니까 어떻게 했어요? can't가 아니라 couldn't it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자, 요번엔 볼게요. 여기 의미상 주어 for m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se sneakers 써야죠. or도 써야죠. to 대신에 so를 썼어요. 형용사 expensive 썼습니다. 그리고 so가 있으니까 that이라는 접속사가 와야겠죠. 그 다음에 for me가 있으니까 이 me를 that 종속절 안에 뭘로 바꿔요? I로 바꾸고 문장의 시제는 뭐죠? 현재니까 can't buy them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요? 두 번째 형용사 부사 enough to 부정사 긍정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긍정문으로 바꾸냐고요? so 형용사 부사 넣고 접속사 넣습니다. 주어가 있어야겠죠? 왜냐면 종속 접속사 that 이하는 완전한 구조의 문장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that이라는 종속 접속사를 쓰면 주어 can 동사원형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볼게요. The hall is large enough입니다. 그러니까
whole 쓰고 is 쓰고 large enough니까 긍정이라는 걸 생각하고 so large 다음에 that이라는 접속사 있어야겠죠? 그리고 의미상 to fit의 의미상 주어가 없으니까 이 it은 뭡니까? the whole 주절에 주어를 갖다 쓰면 되죠. 시제가 is 현재니까 can fit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똑같은 맥락입니다. The game is easy. easy enough 이렇게 됐으니까 the game 쓰고 is 쓰고 so easy 한 다음에 뭘 써요? 종속 접속사 that을 쓰고 자, to enjoy의 주어가 뭐죠? for children이에요. 그러니까 that 이하의 주어는 for를 빼고 children 쓰면 되고 to enjoy 대신에 뭘 써요? can enjoy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to 부정 enjoy it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 이 it이 주절의 game과 동일하니까 to 부정사 할 때는 쓰지 말지만 so easy that 하고 접속사가 이끌 때는 완전한 구조여야 된댔어요. children 주어 있고 can enjoy 있고 만약 여기에 없으면 비문법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시 이끄는 접속사 절에서는 종속절에서는 완전한 구조여야 되니까 주어도 있고 enjoy도 있고 목적어인 it이 있어야지 문법적인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문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았는데, 뭐 글을 읽을 때는 이런 뭐 전환하는 거 이런 거 몰라도 다 알 수 있어요. 뭐 그러나 시험에서 뭐 투 구문을 주고 다음 중 올바르게 문장을 바꾼 것을 고르시오. 즉 so that으로 하라는 얘기죠. 아니면 so that 구문을 가지고 to 또는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로 바꾸시오. 뭐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우리 학생들도 이거 나오면 정말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는 요거는 제가 썸네일에 to 부정사 one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to 부정사 to는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명사적 용법, to 부정사, 또 형용사적 용법은 거의 설명할 게 없고요. 부사적 용법도 설명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 파트 유닛 3에서 여기도 우리 다 나왔었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시제 그죠? 형태에 대한 요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구문에서도 뭐 투부정사 목적격보 뭐 이런 거 좀 설명하고 구문은 제가 투부정사를 이용한 구문 다 했죠. 그래서 요거는 빼고 독립부정사라는 거 이렇게 설명해서 아마 투부정사 2는 좀 시간을 좀 조금 해서요. 한 20분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 마지막 강의는 동명사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잘 보관하고 있다가 가급적이면 이 책 사서요. 제 설명 듣고 연습 문제 많습니다. 이 Grammar Inside 2하고 3 정도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도 진짜 영문법은 맞췄다고 볼 수 있으니까 꼼꼼히 자세히 이해하면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또 이제 이렇게 영상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또 여러 개 올리고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계속 잘 알람 설정해 가지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